Hello everyone. 어떤 한 유튜버의 시작을 한번 따라해봤어, 얘들아. 자,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연립방 정식을 어떻게 활용할까 할 차례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수행평가를 낼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등교를 하면 그때 같이 해보고, 오늘은 83쪽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하고 85쪽 연습 문제 이렇게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야. 그래서 쌤이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너희가 먼저 문제를 풀어온 다음에 쌤의 설명을 들어야지 훨씬 도움이 된다. 쌤 너희가 먼저 풀어보지 않고 그냥 쌤 푸는 것만 쭉 보면은 전혀 실력이 들지 않으니까 반드시 지금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고 다시 만나자, 얘들아. 자, 다 풀어봤니? 우리 개념 점검하기부터 볼까? 1번 연립방정식의 풀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에서 식에 뭐를 이용하거나 합차를 이용하여 미지수를 없앤 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무슨 방법이 있었지? 그렇죠. 대입법이 있었죠. 대입하여. 대입을 이용하여 또는 두 식의 합차를 이용하여. 그래서 얘를 대입법, 얘를 가간법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입을 이용하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자, 첫 번째 식에 x는 뭐라고 했으니까 2의 y-2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식 x 대신에 뭘 대입해준다? 2 가로하고 y-2를 대입해준다. 이게 대입법이었죠. 자, 그럼 대입해보면 3x인데 x는 뭐가 같으니까 2의 y-2랑 같으니까 x 대신에 이렇게 대입을 하고 플러스 y는 16이 됩니다. 자, 전개해주면 3, 2, 6이니까 6을 전개해주면 6y-12 더하기 y는 16이 되고 네, 7y는 28이므로 y는 4가 되네요. 자, y는 4이므로 첫 번째 식의 y 대신에 4를 대입하면 4 빼기 2는 2고 2 곱하기 2는 4니까 x도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따라서 1번 해는 x도 4, y도 4가 됩니다. 자, 2번 역시 y 대신에 1-x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합시다. 2x 빼기 y인데 y 대신에 1-x를 대입하면 5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 바꿔서 분배해주면 2x-1 플러스 x는 5가 되고 3x는 6이므로 x는 2가 됩니다. 자, x는 2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y는 얼마?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이번엔 가간법을 이용해서 두 식의 합차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여기서는 수학적 감각이 좀 필요하죠.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해도 되고 3배를 해도 되죠. 그쵸? 여기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근데 쌤은 첫 번째 식에 2배를 해주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자, 2배를 해주면 2x는 4x가 되고 y는 2y가 되고 9는 18이 되죠? 그리고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4x는 소거되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5y 3에서 18을 빼면 마이너스 15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5 약분하면 y는 3이 됩니다. 자, y는 3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x는 6이므로 x는 3이 되네요.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도 3, y도 3이 되네요. 자, 두 번째 거 가봅시다. 얘는 두 번째 식에다가 5를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5y는 2는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식에 5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y는 5가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7x 5y, 5y 사라지고는 7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x는 마이너스 1을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2 마이너스 y는 1이 되므로 y는 1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 두 번째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합돈차를 이용한 방법 또는 대입을 이용한 방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자, 우리는 그러면 3번 이제 개수가 분수이거나 소수일 때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럴 때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똑같은 방법. 분모에 뭐를 곱해서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서 분모에 무엇을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서 개수가 정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6을 곱하면 첫 번째 식은 3x 더하기 2y는 1이 되고요. 두 번째 식에 3을 곱하면 x-3y는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에다가 3을 한 번 더 곱할게요. 그러면 3x 9y는 12가 되죠. 그리고 이 두 식을 빼주겠습니다. 가간법 3x 사라지고 11y는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y는 마이너스 1을 이 식에 다시 대입해서 x를 구하겠습니다. 3x 마이너스 2는 1이므로 x는 1이 되겠죠. 따라서 x는 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소수점이 있을 때에는 10의 거듭제곱을 적당히 곱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도 10, 두 번째도 10을 곱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2x 더하기 y는 12가 되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5y는 8이 됩니다. 8이 됩니다. 지금 쌤이 월요일 아침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목이 자꾸 갈라져요.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낼 필요가 없는데 자꾸 버릇처럼 목소리를 크게 하다 보니까 좀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가간법을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5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0x 더하기 5y는 60이 되고요. 두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13x 5y는 사라지고 이게 아까 뭐였죠? 60이었죠? 60 빼니까 52가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3을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빼면 마이너스 52가 붙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x는 플러스 4를 요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할까요? 그러면 8 더하기 y는 10이니까 y도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를 모두 구해봤습니다. 자, 이번까지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 세 가지 유형 문제를 풀어봤어요. 1번, 2번, 3번 중에서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내가 실수로 틀렸는지 아니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꼭 파악하신 다음에 이 1, 2, 3 문제 중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살짝 길어졌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볼게요.